장군 1매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군 3매역에서 아까 마주봤던 데 있죠. 가장 높은 곳. 그 건너편까지 건너온 겁니다. 여기가 왜 명당이냐면은 배산임수,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앞에 우리 지금 앞쪽으로 한강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 산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현충탑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그 바라보는 자리에 국가공인 친일파 김백일, 일본 이름 가네자와 도시미나미, 본명 김찬규가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김백일은 유명하죠.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은 김홍준이 살아있었으면, 아까 우리 처음에 만났던 김홍준이 살아있었으면은 둘의 위치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김홍준이 46년에 죽고 나서 김백일이 자연스럽게 우리 군의 중추로 떠올랐고, 이 김백일이 1951년에 대관령에서 헬기 사고로 죽는 바람에 더 국군의 영웅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김백일이 치고 올라간 자리를 여러분 누가 차지했어요? 백선엽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김백일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공인 친일파죠. 김백일의 문제 진짜 많아요. 문제 많은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에서도 친일파로 정할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친일파로 정할 때 이제 그 각각의 기록들을 남기는데 한 10페이지 내외예요. 우리 백낙준도 한 11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김백일은 유독 여러분 22페이지예요. 진짜 친일파인데? 왜냐면은 김백일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다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더니 신흥규, 이따 만나 신흥규는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국가공인 친일파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김백일은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3.1운동의 주체 중 한 명인 김영학옹이에요. 만주 지역에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예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근데 왜 손주가 만주 봉천 군관학교 올라와가지고 간도특설대 이 중대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운 김찬규냐고요. 당시엔 김찬규로 살았거든요. 가네자와 도시미남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봉천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조선인 특작부대에 들어가서 항일 무장 세력을 때려잡는 여러분 중대장을 해요. 그게 김백일이에요. 22페이지, 22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들이 남았는데, 제가 그 기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삼광정책이라고 표요. 간도특설대가 아까 저 김홍준은 여러분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태 삶아서 들고 다녔어요. 머리뼈를. 근데 이 김백일은 삼광정책이 남아있더라고요. 삼광정책이 뭐냐면은 간도특설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에요. 삼광, 세 가지의 빛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빛이 간도특설대가 지르면 삼광이 나온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냐? 모두 죽인다. 두 번째, 모두 태운다. 세 번째, 모두 빼앗는다. 삼광정책입니다. 김백일에 관련된 기록에 그게 유독 인상 깊게 남아있더라고요. 삼광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그래서 일국제로부터 훈장을 2개를 받았어요. 이런 김백일이 1945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싸우다가 무장해제를 당해요. 무장해제를 당해서 김백일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조심스럽게, 제 고향이 평안도니까 평안도로 가가지고 복귀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야. 당시에 평안도는 김일성을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시 북한 지역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선엽이랑 같이 뭘 해요? 남하를 정책을 한 겁니다. 정일권이랑 같이. 그래서 45년 12월에 38선을 넘어요. 그때 여러분 이름을 바꿉니다. 이 빨간 세상 속에서 나 혼자 하얀색으로서 고고하게 살았다면서 김백일이란 이름으로 바꿔요. 자기의 본명은 김창규고 일제강점기 내내 여러분 가네자와 도시미나미로 살았는데 1945년 12월에 넘어오면서 김백일로 개명을 해요. 그리고 195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대부분은 여러분 가네자와 도시미나미로 살았어요. 근데 김창규로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김백일로. 우리는 다 김백일로 기억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청 한국전쟁 중에 머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친일파 머리가 좋다고 역할을 했죠. 뭐 살아남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 별 3개를 달고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남아서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백일도 매한가지인데, 여순항쟁이 발발했을 때, 이 친일파들이 다 제주사삼과 여순항쟁이 발발했을 때 다 여기서 올라선 거예요. 김백일이 당시에 호남 지역에서의 부대의
사단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순 사건 제주 4.3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토벌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의 중추적인 역할로 치고 올라간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소위 밖에서 보면은 제가 빨갱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듣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매체의 기자다 보니까 저를 그렇게 안 보는데 제가 군 생활을 4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육군 장교 출신이에요, 제가. 예, 이렇게 뭐 굉장히 군대 반군대적인 인물 같지만 네, 굉장히 군 생활을 오래 한 군대에 충성스러운 인물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육군 장교들은 임관을 하고 나면은 특히 보병들은 1년에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임관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병들이 많죠. 저도 이제 보병인데 임관을 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남 장성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에 가요. 상무대라고 불리는. 근데 여러분 그 상무대에 이제 육군 보병학교들이 연대랑 똑같이 생겼어요. 연대도 배양로를 기준으로 좌우 건물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전남 장성에 가면 육군 보병학교에 가면은 그 쭉 뻗은 길로 좌우측으로 건물들이 쫙쫙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 육군 보병학교의 그 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일로예요. 그 장교들도 여러분 훈련 받으러 갑니다. 훈련 똑같이 사격장에 가요.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4km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 사격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백일 사격장이에요.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김백일의 동상이 있고, 그리고 김백일이 여러분 당시에 우리 난민들과 한국전쟁 기간에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이 경남의 거제에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제도에 지금 기념공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김백일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 근데 막 이런 역사 들으면 너무 빡치죠. 어떻게 친일파를 어떻게 하나도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여기 여러분 친일파들이 다 잠들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국립묘지법과 삼군법에 의거해서 장군 이상의 군대에서 20년 이상 30년? 20년 이상 머물면 그 조건 하에서 다 이렇게 현충원에 잠들 수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양지받은 곳 장군묘역은 더더욱이 장군에 이렇게 올라간 경우에. 근데 아직 군대에선 멀었어요. 군대에서는 아직도 그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백일이 이제 광주 호남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했다 보니까 김백일의 이름을 땄던 초등학교가 백일초등학교가 광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 그 길이 백일로긴 한데 민간 지역에서도 백일로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가 진보한다는 게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역할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알아서 민원을 넣고, 우리 지금 민문연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민문연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는군요. 민문연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니까 역사가 진보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학과 친구들이 제가 고마운 게 바로 이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런 활동들을 알리다 보니까 여러분 역사가 진보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느리지만 결국에는 강물이 바다를 보듯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백일초등학교가 이름을 바꿨어요. 백일로가 사라졌어요. 민간 영역에서부터. 하나하나 지원하고 하나하나 바꾸고 현판을 세워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알면은 바뀌어요. 근데 군대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죠. 국방부에. 그 국방부에서 엄청 싫어해요. 보훈처에서도 겁나 싫어요.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왜 안 바꾸냐. 민간에서 이렇게 호응이 이렇게 큰데. 항상 군대에서 하는 얘기는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뭐?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그걸 4년째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난 정부 때는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아직 지금 통화 안 하고 있어요. 국가공인 친일파인데 그 어디에. 제가 이런 말 했을 거는데 친일파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는 진짜 결정적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일파들 때문인데, 이 국가공인 친일파들이 이따 현충원에 있다 우리 올라가면 저기 애국지사 묘역에 가면은 여기는 그래도 지사들의 무덤이 보이진 않아요. 눈앞에. 근데 이따 우리 신태용이랑 이용준 묘에 가면은 지사들의 무덤이 막 눈앞에 있어요. 발 밑에 있어요, 진짜. 그거를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제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이 부당한 현실을 언제까지 우리가 용인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뭐 했죠? 법이 없으니까 법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때 민문연도 역할을 해줬고 광복회도 역할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여러분 3년 전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광복회랑 민문연에 제안을 했던 첫 번째 제안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뭐였냐? 전국에, 그럼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만드는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국회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전국에 나오는 지역구가 여러분 253곳이에요. 이 지역구에 나온 사람들이 보통 4대1이에요. 1000명이 넘어가요. 1100명 정도 됐거든요. 당시 무소속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역구가 비례대표 제외하고 지금 300석인데 비례대표 제외하고 253석이거든요. 전국에 있는 광복회 의원과 민문현 광복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광복회에게 요청을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뭘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자. 모든 후보자에게 지금 국가공인 친일파 11명이 당시 11명이었습니다. 2020년에 백선엽이 죽었으니까 11명이 있는데 이들을 이대로 가만히 놔둘 거냐? 법안을 만들어서 옮기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87%가 모든 후보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87%가 당시엔 파묘란 말이 너무 세서 강제 이장 혹은 여기에 현판이라도 세우자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동의하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87%가 여러분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여러분 4월 달에 총선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당선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253명. 그래서 나중에 헤아려 봤어요. 주호영을 포함해서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253명 중에 75.8%가 여러분 이거에 법안에 동의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이제 되는구나. 드디어 역사의 진보가 우리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민주당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법안을 발의를 했어. 김홍걸 포함해가지고 당시에 뭐 정무위 소속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민주당에서 했던 민주당 유력 의원이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법안을 발의했더니 국민통합에 져야 된대요. 이 시기가 아니래요. 여러분 180석 이상을 만들어주면 뭘 합니까? 국민통합에 져야 된대요. 정신력이 주호영한테 얘기했더니 주호영 요청했더니 뭐 근데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국가의 영웅, 전쟁의 영웅을 어떻게 친일 기록이 있다고 그렇게 하냐? 같이 봐야 된다고. 동전의 양면처럼 공과 과를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파묘 그래 파묘 부담스러우면 저도 처음에 파묘라고 얘기했어요. 부담되면 여러분 현판이라도 세우자 이거예요. 친일파. 이름에 국가공인 친일파.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 역사가 진보한다는 게 바로 뭔 줄 아세요? 그래도 전날 다행인 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분 잘하는 게 중에 하나 뭐냐면은 오프라인으로 못했어요. 근데 현충원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면은 안장자 찾기라고 있어요. 그나마 잘한 게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는 저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각 안장자를 찾으면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면은 김백일을 찾으면 거기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국가공인 친일파로 인정됐다고 여러분 거기에 비고란으로 적혀있어요. 이게 역사의 진보예요. 한 걸음씩.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백선엽이 2020년 7월 15일 날 죽고 대전현충원에 장군 이미혁 555번 무덤을 잠들었는데 11명이 백선엽 못 막았어요. 법이 없어서 백선엽도. 난리가 났었죠. 그때 대전에서 민문현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고 막 진짜 백선엽 말이 되냐. 김홍준은 이미 우리가 못 막았으니까 백선엽은 막아야 된다. 문재인 정부인데. 근데 못 막았잖아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기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진짜 고민까지 막 진짜 빠져 있을 때 현충원 안장자 찾기를 검색을 해요. 백선엽이 7월 15일 날 잠들었어요. 거기에 안장됐는데 홍범도 장군 머리 위에 잠들었습니다. 물론 백선엽이 잠들고 나서 홍범도 장군의 묘역을 백선엽 무덤 밑에다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7월 15일 날 백선엽이 안정되고 7월 16일까지 제가 뭘 기다리고 있었냐? 그 안장자 찾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검색을 했죠. 아싸 없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보훈처를 조졌죠. 아침부터 전화를 했어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보훈처에서도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기사 다 써놓고 이제 송고하려고 하는데 보훈처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입력됐다고. 그 다음날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빨갱이 기자가 보훈처에 항의해서 전쟁의 영웅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뉴데일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뭐 찍어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뀐 거 여러분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백선엽 비롯해서 김백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원래 없었는데 그 밑에 공과 기록이 같이 남겼어요. 훈장 받은 거. 그냥 친입한데 얘가 전쟁 영웅이라고 받은 무궁화 훈장, 뭐 태극 훈장 이런 거 받은 거 같이 명기가 됐어요. 없던 게 왜? 공과를 같이 본다고.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세우자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면은 세워서 여론의 국민의 정서를 판단해보자 이거예요. 자격이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간도특설대의 중대장으로서 삼광정책을 제일 유능하게 펼쳤던 김백일, 간해자와 노신미남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국민통합 운운할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가시죠. 신청원의 해설사들은 이렇게 팀이 안 합니다. 안 해요. 여기서 현충원 해설사를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만났어요. 김백일을 포함을 시켜요. 현충원 해설사들이. 내가 진짜 그때도 한 20명 데려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 옆에서 이제 부담스러워하죠. 현충원 해설사분들이. 본인으로서의 역할, 위대한 장군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최병도. 최병덕은 국가공인 친일파는 아니고 최병덕은 여러분 국가공인 친일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최병덕을 왜 얘기하냐면은 최병덕을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떠올라 많이 요즘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